여러분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의료 자문을 이유로 하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시게 되면 아마 민원 신청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 심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 신청을 하겠다고 아마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막상 민원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어떤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 것이며 입증 자료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민원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영상 중간에 광고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영상을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영상 제작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무법인 지름길에 근무하고 있고요. 보험보상 업무를 14년째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김도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침이 좀 심해서 어떤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병원을 방문을 하기 위해서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진료과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여러 가지 광고 문구 중에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라는 내용의 광고 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이런 보험에 기대어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실비보험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떠하든 다른 분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보험금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 민원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 민원을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금융감독원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아마 100이면 100분 모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고요.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보험금에 관한 민원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자율조정 대상이라고 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이 많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쟁 신청 기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인데요. 줄여서 소보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 신청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되긴 하지만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게 돼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효력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제력이 있다라는 말은 그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입증 자료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소보원에 민원 신청을 하시는 것이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께 제안을 해봅니다. 그럼 소보원의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게 되면 상세한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상담 신청을 하는 건데요. 상담 신청은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여러분이 상담 신청란에 개인정보와 현재 문제되는 사항들을 입력을 하면 쉽게 신청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상담 신청 단계를 지나서
구제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단계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양식이 있는데요. 이 양식을 다운을 받아서 그 내용을 채우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0일의 소요기간이 필요한데요. 최장은 90일까지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구제 신청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분쟁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분쟁 조정 신청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비용이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억울함을 쓰시는 것보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주치 소견서나 제3병원에 소견서를 첨부를 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도 아직도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막막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처음 하는 일이 훨씬 더 많고요. 또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떠하든 일을 진행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생겨나고요. 또 그것들을 적용을 하다 보면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원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